안녕하세요. 책길의 소작가입니다. 오늘은 내용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제목 핑크 펭귄이라는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은이는 빌 비숍, 저자는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브랜드 전문가로 25년간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활동했는데요. 부모님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광고와 홍보를 맡으며 마케터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빅 아이디어 어드벤처를 창안해서 프로그램을 출범시킨 뒤에 지금까지 하인즈에 인수된 웨이트 위처스를 비롯해 세계 전역의 4천여 회사가 빅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도왔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펭귄의 위대한 모험이라는 제목의 흥미진진한 영화 한 편을 봤다. 남극 대륙에 사는 펭귄의 생태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였다. 그곳의 펭귄들은 4년에 한 번 짝짓기 시즌이 오면 약 120km 거리에 있는 산란지를 향해 떼지어 이동한다. 영화에서 특히 관심이 갔던 부분은 수천 마리 펭귄들이 옹기종기 모인 장면이었다. 나는 그 모든 펭귄이 모두 똑같아 보인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어느 펭귄이 어느 펭귄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었다. 실제로 펭귄들조차 자신의 짝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펭귄 스스로들조차 서로가 똑같아 보인다는 얘기다. 영화를 보면서 대부분의 비즈니스 종사자들이 이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다른 경쟁자들과 똑같아 보이는 문제 말이다. 같은 종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며 같은 부류의 스토리를 전하고 같은 부류의 행동 방식을 보인다. 물론 각자 나름대로 몇 가지 미세한 차이점은 있지만 시장의 관점에서 보거나 잠재 고객의 눈으로 볼 때는 모두 한 무리의 펭귄처럼 보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펭귄의 문제, 즉 펭귄 프로블럼이다. 펭귄 프로블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과도하게 붐비고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의 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싶다면 크고 극적인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날마다 더 많은 펭귄이 당신의 업계에 발을 들여놓는다. 당신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말이다. 우리는 그런 펭귄이 아니야. 경쟁자들과 완전히 다르거든.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의 잠재 고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다. 나는 당신을 다른 펭귄들과 구별되도록 그 무리에서 확연히 돋보이도록 돕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런 효과 없는 세일즈와 마케팅 활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허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펭귄 프로블럼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할 게 뻔하다. 펭귄 무리에서 돋보이려면 빅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저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새롭고 전혀 다르며 멋진 아이디어 말이다.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달라도 아주 많이 달라야 한다. 방 안의 온도가 22도인데 누군가 온도를 22.5도로 올려놓았다 해도 사람들은 차이를 느낄 수 없다.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온도를 33도로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누구라도 그 변화를 알아챌 수 있다.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스웨터를 벗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누가 온도를 이렇게나 올려놨어? 완전히 찜통을 만들어놨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온도를 충분히 높이 올려 사람들이 알아채듯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빅 아이디어다. 어느 분야든 이미 많은 펭귄이 진을 치고 있다. 따라서 빅 아이디어가 필수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 프로세스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스스로를 재교육해 200년 동안 뇌리에 박혀 세습된 제품 우선 사고방식을 떨쳐내지 않으면 빅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 자체가 극도로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어느 날 스티브 잡스와 그의 팀이 제품 우선 사고방식을 떨쳐내고 고객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렇게 단순히 관점만 바꾸었을 뿐인데 놀라운 빅 아이디어들이 연달아 쏟아져 나왔다. 아이튠즈와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이들 빅 아이디어는 애플의 매출을 극적으로 높이면서 여느 컴퓨터 회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별성을 소비자에게 안겨주었다. 애플이 제품 우선 사고방식 수렁에 그대로 빠져 있었다면 혁신의 아이콘으로 거듭나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이다. 애플은 빅 아이디어를 창출해 판매하면서 시장 전체의 매출까지 큰 폭으로 증대시켰다. 이제 온도를 충분히 높이 올리고 진정으로 뜨거운 무언가를 제시하고 싶다면 제품이나 서비스는 잊어야 한다. 새로운 출발점에 초점을 맞춰 사고해야 한다. 그 새로운 출발점은 바로 당신의 넘버원 고객 유형이다. 대부분의 펭귄은 노예다. 노예짓을 그만두고 고객과 잠재 고객들로부터 칼자루를 빼앗아 와야 한다. 우선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 더 원하는 한 가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많은 돈이나 더 큰 집, 더 멋진 자동차가 아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런 것도 갖고 싶어 하지만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은 가질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무언가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무엇을 가질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잡아채려 드는 게 사람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모를 때조차도 그렇게 한다. 기억하라.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한 가지는 갖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드는 그 무엇이다. 잠재 고객들은 펭귄들과 거래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지루하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펭귄들이 많은 매출을 올리지도 많은 돈을 벌지도 못하는 것이다. 잠재 고객을 타이타닉호의 선장으로 그리고 당신을 그에게 구명보트를 팔려고 시도하는 사람으로 가정해보자. 당신은 펭귄이므로 여느 펭귄과 똑같이 당신의 구명보트의 특징에 대해 말한다. 더 크고 더 가벼우며 더 빠르게 펼쳐진다고 말이다. 하지만 선장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배가 가라앉을리 만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타이타닉호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 일명 불침선으로 불리는 배였다. 선장의 완고한 거부에 부딪힌 당신은 선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만약 당신의 구명보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선장에게는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살펴보자. 배가 빙산을 들이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침몰이 시작되면 구명보트가 부족해 1,800명이 죽을 수 있고 거기에 선장도 포함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훗날 할리우드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 주연으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어 선장을 멍성이처럼 보이게 만들지도 모른다. 결국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고객은 대개 제품의 특성이나 세부사항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고객의 관심을 끌어 붙잡아 두려면 당신에 대한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들의 배가 침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당신의 구명보트가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구명보트에 대한 얘기는 집어치우고 물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말해야 한다. 나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선장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구명보트를 파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이나 당신의 제품에 대해 말하는 대신 고객과 그의 현안에 대해 말하게 되고 그러면 고객은 귀를 기울인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입니다.